호텔 라운지 한켠 공주실과 박정수는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시댁 자랑만 멈추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공주실의 말에 박정수는 혼자 오래 살면 허언증 온다더라라고 받아쳤고, 동석은 지켜보던 눈빛 속에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광숙은 곁에서 장모의 약통을 챙기며 제 인생 마지막 부탁이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흔들리는 눈빛을 가졌고 광숙은 그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석은 각서를 써달라는 장모의 요구에 분노했지만 광숙은 결국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도입부는 가족의 조건과 사랑의 선택이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며 47화가 진짜 진실과 감정의 미로에 들어간다는 서막이 됩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47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살펴본다면 마강숙은 장모의 치매 사실을 받아들이고 딸 역할을 수용하며 박정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광숙의 표정에는 책임감과 진정성이 깃들어 있으며 딸이 되어준다는 말에는 단순한 결혼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품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각서 요구에 직면하면서 광숙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단도 드러냅니다. 광숙의 선택은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며 이는 향후 광숙의 출생 관련 복선 구성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동석은 두 여성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모친의 요구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감과 당신의 사랑을 동시에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석은 진정한 중재자이자 성숙한 남편, 아들이 되기 위한 내적 시험대에 섰습니다. 동석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무게감이며 이는 결국 광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동석이라는 인물의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박정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이 드러나면서 정신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광숙에게 각서와 첫사랑 찾기라는 두 가지 미션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이라고 여긴 존재와의 정체성 연결을 원하면서도 과거의 기억 속 세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의 마음에는 광숙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인생이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길 원하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치매와 기억 속 혼란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첫사랑 기억이 존재감을 흔들고 있으며 이는 광숙과의 출생 연결 복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고탁은 조작조사와 회산의 반대, 여기에 장미애와 세리의 연대 움직임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탁은 자존심과 권위에 집착하여 회산의 권력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었지만 그 틀은 빠르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집착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하로 끌어내리고 있으며 조만간 법정까지 갈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탁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공포와 불안이며 이는 조작짓이라는 실체가 드러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몰락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신과 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세리에게는 엄마를 지키기 위한 모성의 확장을 보여주고 회사 내에서는 탁 몰아내기 위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미애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으며 단지 돌아온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경영인 엄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단단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독고 세리는 조작 사건과 장모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세리의 마음에는 내가 누구의 딸인가, 엄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이를 지키기 위한 의지는 여전합니다. 세리는 과거와 현재의 충돌 속에서 오범수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과 엄마 장미애와의 진정한 유대 사이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리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험이 되며 관계성의 복잡성을 마주할 발판이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47화에서 펼쳐질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 광숙 각서 없이 진정한 딸이 된다.
광숙은 각서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동석은 귀를 의심하지만 광숙은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모는 순간 멈칫하고 광숙은 자신의 진심과 무조건적 헌신을 드러내며 치매로 혼란스러운 장모의 마음을 진짜 딸로 끌어옵니다. 장모는 어느 순간 너는 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말이 동석에게도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광숙이 새롭게 가족으로 인정받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장모 첫사랑의 실체와 광숙의 출생 복선. 장모가 사진 속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요청은 단순한 옛 감정이 아닙니다. 광숙은 사진 속 남자를 추적하던 중 자신이 어릴 적 버려졌다는 장소와 유사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지고 광숙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복선은 이후 광숙이 장모와 더 밀접한 정서적 연결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인물들 간의 진실된 관계 변화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미션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며 다음 회차의 반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독고탁의 파멸 가속화. 속일용의 국회 귀환 즉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형사는 조작 증거와 영상, 속일용 진술서를 확보하며 탁에게 압박을 가하고 탁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장미애와 세리는 주주들과 연합하여 탁 해임을 추진하고 회사 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탁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탁은 마지막 발악으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을 수도 있고 결국 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거나 체포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장면은 탁의 몰락이 현실화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 세리의 내적 갈등과 오범수 회복의 단서. 세리는 조작 진실을 알게 된 후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범수가 대신 탁과 거리두기를 선택했지만 세리는 한이 존재로 인해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이가 계속 엄마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라는 한이의 말이 세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세리는 오범수에게 당신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감정의 회복은 세리의 정체성 갈등을 완화시키며 오범수와도 재결합 또는 연대의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7화는 진실, 정체성, 가족의 재구성을 향한 전환점입니다. 마강숙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각서를 거부하고 두 여인을 연결하는 감정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은 중재자이자 진정한 가족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으며 독고탁은 몰락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장미애는 주체적인 엄마이자 경영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고 독고세리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과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의 감정과 행동은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답하며 시청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광숙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며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독고탁은 끝끝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반격을 시도할까요? 세리는 누구의 딸로 누구와의 모성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측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친 감정의 결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48화에서는 광숙의 출생에 얽힌 진실이 공개되고 탁의 몰락 이후 술도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적인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권력, 모성과 책임이 뒤섞이는 감정의 파노라마 속에서 어떤 인물이 웃을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